안녕하세요. 오늘은 100만 번 산 고양이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작가는 사노요코 님이시고요. 글 그림 다 사노요코 님입니다. 김남주 옮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는 비룡서고요. 앞면지는 100만 번 산 고양이 이 표지고요. 뒷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국 학교 도서관 선정 도서고요. 아침 햇살 선정 좋은 어린이 책교실 권장 도서라고 합니다. 사노요코 작가님은 일본 작가님인데요. 일단 앞면지 그냥 흰색입니다. 뒷면지도 그냥 흰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100만 번 산 고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바로 100만 번 산 고양이입니다. 사노요코 작가님은요, 일본의 작가신데요. 그림책 작가이기도 하지만 에세이스트이기도 합니다. 1938년 중국 베이징에서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나셨다 하고요. 거기서 베이징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전쟁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불화가 있었고 병으로 일찍 죽은 오빠에 관한 추억이 이 작가의 삶과 창작에 평생에 걸쳐서 길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무사시나 미대의 디자인과를 졸업한 후에 백화점 홍보부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요. 67년, 29살 때 유럽으로 건너가 독일 베를린 조형대학에서 석판화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72년도 33살에 데뷔를 해서 작품 활동, 수상,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이 있고요. 그런데 도쿄에서 72세에 암으로 영면했다고 합니다. 67년 독일에서 독일 베를린 조형대학에서 석판화를 공부하러 갔을 때 한국인 최정호와 만났었는데 최정호님과는 그 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지만 편지로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죽을 때까지 40년간 편지를 나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40년 넘는 동안 역사적 변혁을 지나고 각자의 인생 굴곡도 함께 보냅니다. 사노요코님은 두 번의 이혼, 그리고 자녀의 성장, 암수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두 분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였기에 더 오래 편안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라도, 성별도, 성격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리고, 최정호님은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베를린 유학 중에 송년 파티에서 사노요코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후 이 두 분의 40년간 주고받은 편지 모음을 모은 책이 친애하는 미스터 최라는 책입니다. 두 분의 우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남녀 간의 우정이 있다 없다 하지만 이분들은 일단 40년간 편지로 직접 만나기보다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나눴다고 하지요. 작가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이 고양이가 주인공인데요. 되게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잘난 척하는 느낌? 근데 이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제가 리뷰를 해보자면요. 한 번을 사다도 제대로 사는 것이 100만 번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내용이랄까요? 제대로 산다는 거는 그러면 무엇인가? 이 100만 번 산 고양이를 보면은
왕의 고향이 있었던 적도 있고 할머니의 였었던 적도 있고 어떤 여자애의 고향이었던 적도 있었고 도둑 고향이었던 적도 있고 서커스단 고향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전부 그런 자기 주인을 싫어했답니다. 누구누구의 고양이, 누구누구의 고양이. 그 전부 싫어했고 그 주인들은 고양이가 죽었을 때 전부 슬퍼서 울었지만 고양이는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들을.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사랑이라고 주고 싶다고 주지만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이 상대에게는 사랑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는 괴로움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 털을 미용을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돌보지만 과연 강아지는 그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99만 9,999번 산 다음에 마지막 100만 번째는 어떤 뭘로 태어나냐면 길고양이로 태어나거든요. 그때는 누구누구의 고양이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이 고양이는 그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고양이를 좋아하게 돼요. 이 고양이가 좋아하면서 굉장히 그 오만하게 생긴,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오만하게 생긴 그런 그 고양인데 입모양이나 막 눈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근데 이 100만 번 선 고양이는 이 고양이를, 하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고양이들, 일본에서는 이런 모양의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좋아하는 고양이도 많고 구애하는 고양이도 많았지만 하얀 고양이한테 마음을 뺏겨서 하얀 고양이한테 가서 막 뻐기면서 야 내가 100만 번이나 살았어. 너 뭐 나는 서커스도 할 줄 알아. 막 이러지만 이 고양이는 콧등으로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다가 이 고양이가 100만 번 산 고양이가 나는 네 곁에 있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말하자 그때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두 고양이가 같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기도 낳게 되고 이러면서 고양이는 자기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얀 고양이가 늙어서 죽게 되면서 그때 고양이가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울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울면서 그치지를 않았다 그래요. 울음을 하룻밤 계속 진짜 가슴 아프게 이렇게 목젖이 다 보여요.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다른 읽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대로 산다는 것은 고양이는 누구의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누구의 사랑받는 나, 왕의 사랑을 받는 나, 뭐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누구의 칭찬을 받는 나, 또 뭐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이런 것보다는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길 생활을 하지만 그것을 더 좋아했던 고양이입니다. 내 자신이 선택한 것은 예스, 시키는 대로 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칭찬받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서 칭찬받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사랑해주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사는 삶이 진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기 위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 사는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므로
100만 번째까지 태어나고 100만 번째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산 이후에는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100만 번이나 태어나지 않으려면 환경을 바꿀 수가 없겠죠. 왕의 고양이로 태어나고 뭐 할머니의 고양이로 태어나고 이렇게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주어진 환경에 거기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제 생각에는 제 마음을 바꿔서 내한테 주어진 것을 좋아해 보면 어떨까, 선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거의 돌을 닦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100만 번 산 고양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만 번 산 고양이, 사노요코 글그림. 100만 년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100만 번이나 죽고 100만 번이나 살았던 것이죠. 정말 멋진 얼룩 고양이였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를 귀여워했고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임금님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임금님을 싫어했습니다. 임금님은 싸움 솜씨가 뛰어나 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멋진 바구니에 담아 전쟁터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전쟁이 한창인데도 고양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임금님은 전쟁을 그만두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의 정원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뱃사공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바다를 싫어했습니다. 뱃사공은 온 세계의 바다와 온 세계의 항구로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는 헤엄칠 줄을 몰랐습니다. 뱃사공이 서둘러 고물로 건져 올렸지만 고양이는 바닷물에 푹 젖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젖을 걸레 같은 고양이를 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항구 마을의 공원 나무 아래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서커스던 마술사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서커스 따위는 싫었습니다. 마술사는 날마다 고양이를 상자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쓱싹 상자의 반을 잘랐습니다. 그러고도 까딱없는 고양이를 상자에서 꺼내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술사는 실수로 고양이를 정말 반으로 쓱싹 자르고 말았습니다. 마술사는 반으로 잘린 고양이를 두 손에 들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마술사는 서커스단의 천막 뒤쪽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도둑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도둑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도둑은 고양이와 함께 어두컴컴한 동네를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 다녔습니다. 도둑은 개가 있는 집에만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보고 짖는 동안에 도둑은 금고를 털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개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도둑은 훔친 다이아몬드와 고양이를 껴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면서 어두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좁다란 들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홀로 사는 할머니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고양이를 껴안고 조그만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온종일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꼬박꼬박 졸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양이는 나이가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쪼글쪼글한 할머니는 쪼글쪼글하게 죽은 고양이를 껴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원 나무 아래에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어린 여자아이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아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자아이는 고양이를 업기도 하고 꼭 껴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울 때는 고양이 등에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여자아이의 등에서 포대기 끈에 목이 졸려 죽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덜렁거리는 고양이를 안고 여자아이는 온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뜰 나무 아래에다 묻었습니다. 고양이는 죽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도 아니었습니다. 길고양이였던 것이죠. 고양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고양이는 멋진 얼룩 고양이였으므로 멋진 얼룩무늬 길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암고양이들은 모두들 그 고양이의 신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커다란 생선을 선물하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쥐를 갖다주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진귀한 계달의 나무를 선물하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멋진 얼룩무늬를 핥아주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새삼스럽게 이런 게 다 뭐야? 고양이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딱 한 마리 고양이를 본 척도 하지 않는 새하얗고 예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으로 다가가 난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야옹 라고 말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그러니? 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좋아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 아직 한 번도 죽어보지 못했지? 하얀 고양이는 그래! 라고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앞에서 빙그르르 공중돌기를 3번 하고서 말했습니다. 나 서커스단에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얀 고양이는 그래!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난 100만 번이나 라고 말을 꺼냈다가 고양이는 내 곁에 있어도 괜찮겠니? 라고 하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야옹 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난 100만 번이나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좋아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새끼 고양이들이 자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녀석들 아주 훌륭한 도둑고양이가 되었군 이라고 고양이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얀 고양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옹 야옹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조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는 한층 부드럽게 야옹 야옹 울었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와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얀 고양이는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고양이는 100만 번이나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어느 날 낮에 고양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뒤에가 좀 슬프죠. 아까 그거는 그 하얀 고양이는 제가 그려본 하얀 고양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림책에 나오는 하얀 고양이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만약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그런 바꿀 수 없는 환경은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런 스스로 사는 삶이 진짜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거나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착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미루어 짐작하지 말고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중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있는 그대로의 그를 그대로를 봐내는 것, 그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